여기 작고 귀여운 소녀 도봉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순은 맨손으로 수도꼭지를 뽑아버리는가 하면 철봉을 엿가락처럼 휘어버려요. 거기다가 도봉순은 설악산 관광산업까지 파괴해버리는데 揺れはととても不思議な岩です。裏力を使っても1200人が押しても 야 미친 흔들바위를 밀어버렸어. 그런데 이런 도봉순을 스카우트하려는 대기업이 있었으니 연봉 6천 와 뭐야 연봉 6천이래. 플러스 알파. 마침내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된 도봉순. 가문의 수치다 수치. 도봉순의 마지막 입사 테스트는 다름 아닌 닭싸움이었습니다. 오케이 합격! 뾰로롱.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 꽃봉오리 유치원 버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유치원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덤프트럭 한 대가 떡하니 길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 기사는 분노의 샤우팅을 하지만 썩을 놈이 차를 이따구로 대놨어 이거! 뭐요? 딱 봐도 양스러운 재개발 용역 깡패 떡대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영감, 좋은 말로도 할 때 돌아가요. 개소리 하다가 개처럼 맞는 경우가 생겨. 이에 유치원 기사는 길막 트럭을 몰래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역 깡패 떡대에게 딱 걸려버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 떡대는 기사 아저씨를 구두발로 조져버리는데 사람 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렸어. 그런데 이때 도봉구 도봉동 도봉순이가 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해요. 빨리 와. 이것을 본 도봉순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죠.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도봉순의 폰을 뺏는 용역 형님. 네가 처맞은 당사자냐고. 그리고 용역 형님은 도봉순이의 휴대폰을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이에 도봉순은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 눈을 치켜뜨고, 하지만 악질 중에 악질 용역 형님은 되려 도봉순의 뺨을 후려갈겨요. 그러자 도봉순이는 연약한 손바닥을 휘두르는데 와 뭐야 원따기 투강냉이야. 아니 미친 날아갔어. 이에 부하들이 도봉순이에게 달려들고, 하지만 우루사 뺨치는 도봉순이의 힘에 단번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떡대는 도봉순이에게 따기를 날리는데 야 손가락이 뒤로 접혔어. 그런데 미안했던 도봉순이는 손가락을 다시 접어줘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괴력의 소유자 도봉순이는 깡패들을 성층권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뭐야? 이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회사 아인소프트 대표 안민혁이에요. 안민혁은 도봉순의 엄청난 괴력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고, 괴력의 도봉순은 용역 깡패들의 참교육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도봉순은 멀쩡한 수저를 꺾어버리는데요. 도봉순이 뜬금없이 이런 짓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봉순이의 이 미친 괴력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갖게 된 능력이 아니었어요. 난 힘이 세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 괴력은 사실 수백 년 전부터 여자들에게만 계승이 된 도봉순 집안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목의 혈통으로 유전되는 이 괴력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괴력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괴력을 의롭지 않은 곳에 사용하면 그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본인의 살해 사욕을 채우자 하루아침에 괴력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힘을 잃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도봉순이의 엄마 황진이었습니다. 황진이 여사의 얼룩진 탐심과 똘끼가 문제가 됐다. 황진이는 이 괴력으로 금메달을 쓸어버리는 역도 유망주였는데 국위 선양 위에 쓸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하필 친구들에게 삥을 뜯어서 빵을 사 먹다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황진이는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사라진 괴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진이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레슬링 선수 도칠구와 레슬링부 도칠구가 황진이를 위로해주다가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아니 뭐야 진짜로 레슬링을 해버렸어. 그날 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렇게 황진이와 도칠구는 쌍둥이를 낳게 되고 운동을 그만두게 돼요. 공주님입니다. 머스맨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집안 유전자는 숨길 수 없는 법. 황진이의 괴력을 딸 도봉순이 이어받게 됩니다. 야, 태어나자마자 의사를 기절시켰어. 세상에 그렇게 나왔다. 한편 안민혁은 한참 복싱으로 힘을 키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문의 남자로부터 밤낮 없이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고했을 텐데.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그래서 안민혁은 자신을 24시간 보호해줄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려고 해요. 유도 4단, 청와대 경호실 3대기. 그런데 이때 안민혁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용역 깡패들의 강냉이를 날려버린 괴력의 도봉순이었죠. 그 여자. 그래 그 여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 이에 공비서는 도봉순이를 찾아가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도봉순 씨를 보시고 과감한 결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도봉순은 아무 이력도 없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공비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어찌 보고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절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살펴봐서. 그러자 공비서는 연봉 6천 와 뭐야 초봉이 6천이라고? 이거 무슨 사기를 치고 있어. 플러스 알파. 그러나 회사가 국내 최대 게임 업체 아인소프트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이름이? 아인소프트라고? 우여곡절 속의 도봉수는 얼떨결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는데요. 어서 와요. 그러나 알바만 해왔던 도봉순의 이력서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력으로 우리 회사를 들어오겠다는 거야? 하지만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단 하나였죠. 확실히 용감. 바로 힘. 이에 안민혁은 도봉순이에게 팔씨름을 제안하고 한번 해봅시다 팔씨름. 네? 입사 시험이에요. 넘겨보세요. 나 진짜. 야 역시 도봉순이의 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케이 상체 합격. 그리고 안민혁은 하체 힘도 시험해보는데 다리 힘도 세요? 너 닭싸움 한번 해봐. 그런데 이 공비서야말로 힘순 찐 귀신 잡는 해병대였어요. 내 해병대 가오가 있지 무슨. 내 차 줄게. 뭐 차를 준다고? 너 도봉순이 이제 죽었어. 선수 입장. 자. 그런데 도봉순은 아 잠깐만요. 헬멧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헬멧은 네가 써야지 내가 쓰냐? 뭐야? 머리 다칠 수도 있으니까. 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헬멧을 쓰래. 헬멧.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닭으로 귀신 잡는 해병대 공비서야. 근데 왜 내가 날아가지? 아 날아간다. 오케이 하체 합격. 이렇게 드디어 도봉수는 백수 생활에서 탈출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귀가하는데요. 그런데 도봉순이네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동안 사건 사고라고는 없었던 평화로운 이 동네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사고라고는 없었는데. 이에 도봉수는 찜찜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첫날부터 안민혁에게 온 협박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뭐예요 이거? 내가 널 고용한 이유 중 하나야. 그래서 안민혁은 괴력의 도봉순도 있겠다 협박범을 잡아버리기로 해요. 그러나 안팎으로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현재 목격자도 없고. 그런데 이때 안민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안민혁을 괴롭히는 협박 전화였죠. 무시하지 마.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기대해. 출근 첫날부터 걸려온 협박 전화. 과연 앞으로 도봉순의 경호원 생활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질까요?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협박은 무려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한 2달 됐지. 이에 안민혁은 나 오늘 놀 거야. 기분 나빠서 일 못 하겠어. 아니 협박범 핑계로 놀러가고 있어. 그런데 안민혁은 갑자기 도봉순이에게 차 키를 건네주는데 시동 걸어. 제가요? 혹시 모르잖아 폭발물이 있을지. 그렇습니다. 안민혁은 도봉순을 고기방패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너 나 경호원이잖아. 그러자 도봉수는 자신의 연봉이 높은 이유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연봉 6천이 내 목숨값이었구나. 이제 안민혁은 드론을 날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그런데 이때 안민혁의 드론에 잡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태연하게 12시 방향 한번 봐. 12시요?
딱 봐도 수상한 옷차림의 남자 협박범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민혁은 협박범을 잡으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를 눈치�깐 협박범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쳐요. 그러나 안민혁은 드론으로 협박범의 번호판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안민혁과 도봉수는 도봉순네 호두가게에 들리고 어디 정신 나가고 돈 많은 놈 없을까? 엄마 황진이는 딱 봐도 귀티나는 안민혁을 포착합니다. 네, 안녕. 에그타르트 2개랑요 호두파이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봉순의 찐친 나경심이 부산에서 놀러 왔는데요. 그래서 도봉순네는 오랜만에 부산 어묵을 조집니다. 이게 어묵은 뜨거운데 맛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먹었습니다. 너 아까 가게 같이 온 남자 혹시 니네 회사 사장이냐? 황진이는 낮에 본 안민혁을 이미 사익감으로 점 찍어두는데 시집 가 그 남자한테. 그런데 안민혁에게는 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 생각이지? 개이래? 그러자 황진이는 괜찮아. 뭐? 그만한 흠없는 남자 요새 없어. 그래서 도봉수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PC방으로 도망가고 야 지금. 그런데 이때 도봉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자가 또 당했단다. 그렇습니다. 도봉순네 동네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주민 여러분, 저희 수사에 방해되니까 귀가 좀 부탁드릴게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범인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심하게 다쳤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죠. 이에 도봉수는 찜찜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나쁜 놈. 그런데 이때 삥을 뜯고 있는 일진들을 발견하고 진짜 나쁜 놈. 패션왕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본 도봉수는 좋게 타이르지만 제 고객님들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지. 누나 집에 가. 그러나 작고 귀여운 도봉순을 무서워할 일진들이 아니었으니 그때 인연이. 거기다가 겁대가리를 상실한 일진은 도봉순의 조인트를 까버립니다. 안 꺼져? 그러자 도봉순은 친절하게 신발끈을 묶어주는데 나쁜 짓 하고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신발끈이 풀어졌네. 아니 뭐야 신발이 찢어졌어. 내가 살다 신발 찢는 사람은 처음이다.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발, 그다음 다리, 그다음에 어딜까? 다음날 도봉수는 닭싸움을 하다가 꼬리뼈가 아작난 공비서의 병문안을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도봉순입니다. 나가요 당장 뛰어. 그런데 여기에 도봉순을 설레게 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는 바로 도봉순의 짝사랑 엘리트 경찰 인국두였습니다. 인국두는 사이코패스 범인에 당한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죠. 여기 웬일이야? 피해자 보호 관찰 중이지. 인국두는 도봉순에게 바통 터치를 하고 잠시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이. 하지만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데 그러자 마스크 의사는 피해자를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가요.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돼서 수술실로 이송한다고요. 아니 저기 긴급 수술한다고. 그런데 또다시 의사가 찾아오고 환자 어디 갔어요? 그러나 이 의사는 아까 그 마스크 의사가 아니었으니 데려가셨잖아요. 저 이제까지 수술실에 있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범인이 의사로 변장해서 피해자를 빼돌린 것이었죠. 이에 인국두는 부랴부랴 범인을 쫓아가요. 범인 나타났어요. 하지만 범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인국두는 CCTV까지 뒤져보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부딪혔던 도봉수는 범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돼서 수술실로 이송한다. 나 들었어. 범인 목소리. 이에 도봉순이가 걱정된 인국두는 경찰을 붙여주려는데 목격자 신변 보호 지원 필요합니다. 제 친구 도봉순 힘없는 여자입니다. 아니 이 친구야 도봉순은 손으로 신발도 찢는 여자야. 그러나 결국 봉순이에게 경찰이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봉순은 나를 밀착마크하고 그쪽은 도봉순을 마크하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의 꼬리를 물고 경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민혁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게임 행사를 뛰게 되고 도봉순은 두 눈을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 안민혁의 경호를 하려는데요. 때문인데요. 올인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지속 가능한 인디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러나 도봉순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으니 여기. 그곳은 바로 남자 화장실이었죠. 어디로 따라와? 때마침 경찰도 오줌이 마려웠던 상황. 차라리 형씨가 따라와. 이에 안민혁은 안심하고 오줌을 싸고 나옵니다. 얘는 대체 또 어디가? 놓쳤습니다. 뭘? 수상한 사람 있었는데 제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경찰 아저씨. 야, 이 경찰 왜 안 나와? 야 뭐야 고세당했어. 이거 불러 빨리! 사실 대기업 회장의 후계자인 안민혁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죠. 전혀 집히는 사람이 없으세요? 배달은 내 형제들, 경쟁업체 사람들.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누군지. 그래서 안민혁은 도봉순에게 24시간 경호를 부탁합니다. 오늘 나랑 같이 있어. 나는 널 지키고 너는 또 날 지키고. 대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더블입니다, 대표님. 계산은 정확히 하죠. 결국 도봉순은 안민혁의 집까지 동행하게 되고 배고프지? 그런데 이때 안민혁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인국두였습니다. 국두야. 도봉순,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람 뭐야? 그리고 인국두는 도봉순을 데려가려 해요. 따라와. 그러자 안민혁은 여기 둬. 이렇게 인국두와 안민혁은 도봉순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죠. 당신 뭡니까? 나 오늘 이 여자가 필요해. 데려가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과연 이 삼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래서 인국두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는데 너 어머니한텐 전화 드렸어? 그 방법은 바로 황진이에게 꼰지르는 거였죠. 봉순이 어머님과 통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 국두인데요. 봉순이가 회사 대표인 남자분과 함께 밤 새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진이는 오랜만에 치질해서 아주 의욕이 넘치네. 아유 바람직해. 봉순이 바꿔봐. 거기다가 도봉순을 응원까지 해줘요. 잘해라. 난 뭐 거기서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운명이라는 생각할 거야. 의기양양해진 안민혁은 인국두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봉순아 찾아. 이에 인국두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러자 안민혁은 당신도 같이 자고 가면 좋은데. 야 이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씨. 봉순아, 남잔 다 개야. 개야.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뭐야? 안민혁의 집을 둘러보던 도봉순은 비밀의 방을 발견하는데 열려. 그 방은 바로 토니 스타크의 작업실 뺨치는 안민혁의 비밀 아지트였어요. 아니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내 놀이터야, 환영해. 이곳에서 안민혁은 최첨단 기술로 오토바이 주인을 알아냅니다. 이름 정준태. 야 이게 가능하다고? 그 오토바이 소유주 신상이야. 그러자 도봉순은 가요. 야, 오늘은 그냥 우리. 그런데 안민혁은 우리 자자. 일단 잠부터 자자고 해요. 저 인생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안민혁은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는데 우리 한번 하자. 아니 뭘 해? 게임하자고? 다음날 아침 안민혁은 도봉순에게 아침밥을 요구하고 야, 밥이나 차려. 1일 1식 하니까 맛있게 차려. 그래서 도봉순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 감동받은 얼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민혁의 입맛은 상당히 까다로웠으니 감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반찬이 제가 탄수화물이잖아. 거기다가 아침부터 도봉순의 심기를 건드리기까지 해요. 이 친구 생각난다. 특히 엉덩이. 난 엉덩이 이쁜 남자가 좋더라. 그러자 도봉순은 야 뭐야 대리석을 뚫어버렸어. 여튼 이 둘은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가는데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2대8 아저씨가 처음 보는 도봉순을 집에 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뭐야 당신. 그래서 도봉수는 괴력을 사용하고 신랑께 아저씨 잠깐만요. 너 뭐야. 이대팔 아저씨를 데려가려는데 아저씨 잠깐만 저랑 저 어디 좀 가실까요? 아저씨가 쬐끄만 도봉순의 말을 순순히 따를 리가 없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겁도 없이 여자가. 이에 빡친 도봉수는 아니 뭐야 자기 팔에 쓰러졌어. 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대팔 아저씨는 억울하게도 협박범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도난당해서. 오토바이 도난당했어요? 이렇게 안민혁과 도봉수는 애먼 사람만 조지게 되죠. 아저씨 미안해요. 그런데 안민혁은 도봉순을 본가로 데려가고 우린 오늘 3명의 용의자와 마주하게 돼. 긴장 딱 해서 누가 가장 유력한지 찾아봐. 왜냐하면 안민혁을 협박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안민혁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먹는데 정신 팔진 말고 용의자를 찾으라고. 그런데 아빠 안출도는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는데 오늘 내가 뭐이라고 한 건 말이야. 우리 기업 후계자를 발표하기 위해서야. 민혁이가 해. 아빠의 뜻에 따라 안민혁은 차기 후계자가 되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으니 봐가면서 저희 아인소프트와 우호적 합병할 수 있는 쪽으로.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호적 합병이야? 그리고 이때다 싶은 도봉수는 용의자 색출에 나서죠. 무슨 경영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 이 새끼야! 너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이 새끼! 하지만 도봉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범인 같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널 데려간 건지. 얼마 뒤 도봉순과 안민혁은 경찰 피습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왜 최시원 경사가 피습을 당한 겁니까? 이 사건은 협박범이 경찰을 안민혁의 경호원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을 이분 경호원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럼 제대로 된 경호원을 두셨어야죠. 이에 안민혁은 도봉순이 경호원이라고 밝히려는데 도치 얘가 내 경호원? 왜 그래요? 도야, 나 진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결국 안민혁의 발가락은 아주 살짝 실금이 가고 말아요. 실금이 아주 살짝 간 것 같네요. 맙소사. 금이라니. 그런데 도봉순을 본 환자들이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바로 도봉순에게 털렸던 용역 깡패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나타났습니다. 뭔? 도봉순이요! 그런데 이때 안민혁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엄청난 포스의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는 바로 용역 깡패계의 큰형님 백탁입니다. 큰형님의 깜짝 방문에 깡패들은 울분을 토해내고 많이 다쳤네. 이에 백탁은 도봉순을 조사버리기로 결심하죠. 내 앞에 데려와 거기 집에.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다음날 도봉순에게 참교육당한 일진들이 도봉순을 찾아옵니다. 저기 누님. 이 일진들은 개짱 센 해병대 컷 선배를 데리고 왔어요. 야, 설마 이거 진짜 네가 한 짓이냐? 내가 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후천아, 이씨. 안 그럼 너도 이렇게 찢어 놓는다. 학식과 함께 겁을 말아쳐먹은 양아치 선배는 도봉순에게 삥을 뜯으려는데 야, 뒤져봐. 붙여놓든가, 돈을 내놓든가, 맞을까? 뒤질까? 야, 나 머리 맞는 거 싫어해. 어우, 무서워라, 씨. 오씨, 쫄았네. 네가 어쩔 건데? 도봉순은 한 손으로 선배를 제압하고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니들도 이렇게 높은 쪽 공기 한번 숨쉬게 해줘? 학생들에게 홍콩 구경을 시켜줍니다. 오늘 누나가 홍콩 구경 시켜줄게. 자, 출발합니다. 착하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하고. 야, 삼촌 맛있는 거 사먹어라. 나 감사합니다. 누님, 들어가십시오. 한편 발레학원 원장은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는데요. 강하게 취한 발레 원장은 대리를 부르고 저 대리운전 전화 받고 왔습니다. 이윽고 발레 원장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쓴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남은 순순히 차 문을 열어줘요. 하지만 가면남은 발레 원장을 절대로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면남은 보통 용의주도한 놈이 아니었는데요. 발레 원장의 차까지 폐차시키며 자신의 범행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죠. 뒤이어 가면남은 발레 원장을 자신의 비밀 감옥에 데려갑니다. 두 번째 신부야. 살려주세요. 신부의 친한 신랑 봤어? 이렇게 가면남은 신부를 수집하는 일부 다처제 사이코패스였어요. 한편 도봉순에게 안민혁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민혁은 도봉순에게 뻘소리를 내대고 왜 전화하셨습니까? 야,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혹시 머리로 바위도 깰 수 있어? 결국 도봉순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요. 내일 저랑 머리 받기 해보시면 알겠네요. 대가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런데 이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비타민이 있었으니 그 비타민은 바로 인국두였습니다. 두야. 그러나 이 행복도 잠시 누군가의 태클이 들어오는데 바로 단발머리의 안민혁이었어요. 이렇게 도봉수는 아침부터 최악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더러워. 그럼에도 구불하고 도봉수는 안민혁의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런데 안민혁은 도봉순에게 또다시 아침밥을 요구하고 야, 나 배고파. 밥 좀 해. 아, 제가 대표님 신고예요? 지금 짜증낸 건가? 막 가해자가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그래서 도봉수는 곧바로 유기농 주스를 만들어줘요. 도봉순 손맛이 첨가된 핸드메이드 사과즙. 하지만 안민혁은 계속해서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밥 줘. 밥 달라고! 이에 도봉수는 안민혁의 뒷담화를 까고 아주 그냥 우주도 그냥 지 중심으로 돈다니까? 그러나 도봉수는 안민혁의 손바닥 위에 있었으니 아주 그냥 지 멋대로야. 나 세상에 지 중심으로. 내 욕을 하려면 내 구역 밖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안민혁은 도봉순에게 아주 개빡센 지옥의 스케줄을 선사하죠. 오늘아 못 가요. 그런데 이때 안민혁의 드론이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는데 야, 이거 왜 이래? 협박범이 싸제총까지 만들어 저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뭐야, 총까지 만들었어. 진짜 죽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안민혁의 곁에는 괴력의 도봉순이 있었어요. 도봉수는 안민혁을 공주 안기로 들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안민혁은 더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도봉순이 안민혁의 멀쩡한 두개골까지 쪼개버린 겁니다. 이에 안민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머리가 더 아파 지금. 나 골이 두 발리를 쪼개진 것 같아. 이에 도봉수는 안민혁을 정성껏 치료해줘요. 그러나 이때 안민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는 바로 협박범의 전화였습니다. 총 맞은 기분이 어때? 그리고 협박범은 안민혁에게 5성그룹을 포기하라고 해요. 5성그룹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아내장한테 얘기해. 야, 이 정보까지 알고 있으면 범인은 집안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만 들어가봐. 제가 옆에 있을게요. 됐어, 너 혼자 있고 싶어. 조기 퇴근한 도봉수는 해병대 컷 고딩의 전화를 받는데요. 저희들이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이때 도봉수는 축구공에 맞게 되고 공 좀 달라고. 이에 도봉수는 친절하게 축구공을 차주는데 이렇게 질풍노도시기의 일진들을 확실하게 선도한 도봉순.
그러나 도봉순에게도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고딩 시절은 진정한 격동의 시절이었다. 고딩 시절 도봉순은 힘 조절을 못해서 이것저것 부수는 사고뭉치였고 거기다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리는데 幽霊はとても不思議な岩です。裏力を使っても絶対に落ちないです。週に100人が押しても絶対 와 흔들바위를 밀어버렸어. 그런데 이런 도봉순을 순한 양으로 만드는 학생이 있었으니 그 학생은 바로 도봉순의 짝사랑 인국두였어요. 난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같은 여자가 좋아. 시켜주고 싶다. 이에 도봉순은 부처님에게 짝사랑을 이뤄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인국두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도봉순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주영이랑도 사귄다며. 아, 뭐 그렇게 됐어. 그러자 도봉순은 먼저 등을 돌린 건 그쪽이었다. 그리고 도봉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짝사랑 때문에 기분이 꿀꿀했는데요. 아이고 니네 인국두만 만나고 들으면 힘이 하나도 없노. 그래서 도봉순은 기분 전환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심야 영화 한 판 땡길까? 야 좋지. 그런데 이 모임에 뜬금없이 안민혁이 끼어들어요. 나도 끼워줘. 내가 지금 다 예매할게. 몇 인분? 갑자기 도봉순은 히어로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숨기고 살아가는 히어로가 마치 자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저희 누나가 원래 히어로물 보면 좀 울어요. 넌 참 특이하다. 이어서 도봉순 패거리는 클럽에 가기로 합니다.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막 클럽 한 갈까? 갑시다. 뺏을 테니까. 안민혁 찬스로 공짜 술을 마시게 된 도봉순은 오늘 끝장을 보기로 해요. 땅에 먹자 봉수. 아마 나가자 춤추자. 간다. 흥에 취한 도봉순은 봉춤을 시전하는데 아니 뭐야 봉이 뽑혔어. 무슨 일이에요? 결국 공짜 술 빨고 꽐라가 된 도봉순. 정말 이 인간 이게 진짜 재수없다. 이 와중에 도봉순은 나이 인간 이거 강냉 이거 싹 다 털고 나 그냥 장렬하게 백수로 돌아갈래.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술값 냈잖아. 다음날 잠에서 깬 도봉순은 어제의 만행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너 어제 뭔 짓을 했는지 기억나? 뭐였는데? 얘 게이야. 게이라는 사실을 로그아웃 해버려. 야 무슨 로그아웃이야? 로그인. 너 자꾸 그 국도 엉덩이 그 막 구고 그러지 마. 그런데 안민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봉순을 스윗하게 대합니다. 네, 렉쟁이. 그 아침 든든히 먹고 천천히 와. 그 회사에서 보자. 사실 안민혁은 괴력의 실수투성이 도봉순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와, 엽기적이고 섹시해. 여튼 도봉순은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죄송합니다. 도봉순의 귀에 들린 낯익은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가면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도봉순은 가면남이 이 동네 사람이란 걸 눈치채요. 이 동네 사람 이미 틀림없다. 거기다가 도봉순은 가면남에게서 특이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특이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바로 녹슨 새와 비릿한 기름 냄새였죠. 녹슨 철 그리고 기름 냄새. 그래서 도봉순은 안민혁에게 가면남과 마주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출근하면서 그때 그 범인 목소리 들은 것 같아서. 하지만 도봉순은 정작 가면남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같은 시각 인국두는 CCTV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진 발레 원장의 차였습니다. 이름만 사서서 준장님 잡혔어요 사서서. 이에 인국두는 현장 조사를 가고 여기야 세워. 하지만 도로 중간부터 CCTV가 끊겨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CCTV가 없네. 그러나 이때 인국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도로 근처에 있는 폐차장이었죠. 수고하십니다. 뭐 폐차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폐차장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2001년식 은색 이거 보신 적 없습니까? 없었는데 2001년산 은색은 입고되면 여기로 연락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필 CCTV가 끊겨 있는 곳에 위치한 폐차장.
인국두는 이 폐차장에 대해 깨름칙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황진이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사장님 왜? 그 동영상은 바로 봉순이 왜? 클럽에서 사고를 친 도봉순의 영상이었어요. 졸지의 도봉순은 떡실신 봉춤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 아직 동영상 못 봤어? 무슨 동영상? 봉춤 떡실신 아무거나 입력해봐. 아이 시베리아 양아치. 봉순이님 아니야? 그러네. 그리고 이때 꼬리뼈가 아작났던 공비서가 드디어 복귀를 하고 애들 좀 괜찮아? 공비서는 돌아오자마자 도봉순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봉순한테 맞은 어떤 남자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진짜 저처럼 이렇게 꼬리뼈 다친 사람은 진짜 명함도 못 냅니다니까.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하지만 이곳에는 공비서? 이 구역 최상위 포식자 도봉순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비서는 안민혁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그러나 안민혁 또한 도봉순이 무서웠어요. 그 공비서 데리고 나가서 해결 좀 하지. 이렇게 아인소프트 2인자 공비서는 도봉순에게 걸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돼버립니다. 이제 안민혁은 인국두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안민혁은 도봉순이 가면남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출근길에 도봉순 씨가 납치범과 마주친 것 같답니다. 범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국두는 한 걸음에 도봉순을 찾아가고 도봉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내리러 오겠습니다. 몇 시에 퇴근입니까? 그러나 안민혁은 도봉순을 인국두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데려다 준다고. 내가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이 둘은 도봉순을 가운데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아 저기 저 때문에 이러시지들 말고요. 그러자 도봉순은 자뻑에 빠지고 아이 저 때문에 이렇게 막 다투고 그러는 거 저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에 두 남자는 그럼 그쪽에 데려다 주든가. 그쪽에서 하셔야죠.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시전하죠. 이거는 당신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닌데 네가 데려다 주라고 그냥. 그날 밤 봉순이의 친구 나경심은 도봉순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경심을 노리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 그 남자는 바로 가면남이었습니다. 왜 안 봤지? 이에 나경심은 불이 나게 도망쳐요. 그러나 가면남은 이 동네 지리의 빠삭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심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가면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도봉순이 등장하고 도봉순은 가면남에게 분노의 메가톤 킥을 꽂아버리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나경심 사건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동네에 나만 아는 아가씨가 없겠어. 그래서 주민들은 도봉방범대를 만들기로 해요. 동네 아가씨들 지키자고. 그러나 이때 용역 깡패계의 큰형님 백탁이 등장하고 안녕하십니까, 백탁입니다. 저희 직원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백탁은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되어 자신이 동네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봉동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유도와 합기도, 주짓수, 복싱, 태권도가 기본인 저희 회사 직원 60명이 동네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범인이 절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죠. 하지만 백탁은 야이씨 고양이한테 쫄았어. 같은 시각 도봉수는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도봉순을 붙잡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안민혁이었죠. 뭐하냐? 안민혁은 오밤중에 혼자 싸돌아다니는 도봉순이 걱정됐어요. 야, 여길 왜 와? 그러나 도봉순은 나경심 사건을 계기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 저 항상 숨기고 살았어요, 제이.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가면남을 잡겠다는 것이었죠. 제대로 쓰고 싶어졌어요. 한편 인국두는 도봉순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게 걱정이 됐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봉순이 친구 얘기
들으셨죠? 이에 인국두는 도봉순이 차라리 아예 안민혁네 집에서 지내길 바라게 되죠. 봉순이 좀 그 집에 숨겨주세요. 범인이 봉순이 얼굴을 3번이나 봤어요. 봉순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국 인국두는 도봉순을 직접 출퇴근시켜주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인국두는 남친 마냥 도봉순의 헤메코를 단속합니다. 너 치마 왜 이렇게 짧아? 아, 옷을 왜 그렇게 입어? 화장은 이게 또 뭐고? 왜? 나 이상해? 너무 이쁘게 하고 다니지 마. 그러자 도봉순의 기분은 하늘을 뚫다 못해 대기권을 지나 안드로메다까지 가버려요.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뭐.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마. 하지만 황진이는 딸이 안민혁과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당신은 남자 집에 다 큰 딸내미 보내는 엄마 표정이 어쩜 그렇게 행복하냐? 티나? 나 표정 관리 엄청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안민혁의 집으로 황금 보따리를 챙겨보내고 빨리 집어넣어 뭐해? 옷 정리를 할까 봐요. 어머님 취향이 상당히 고지셔. 그런데 이때 안민혁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여긴 왜 왔어? 뜬금없이 인국두는 안민혁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나도 여기 있어야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작정 재워달라는 인국두. 됐고, 전 여기서 잘게요. 왜 불편하게 소파에서 자? 그럼 뭐. 그런데 안민혁은 흔쾌히 인국두를 허락해요.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그럼 내 침대에서 그러자 도봉수는 왜 개야? 이에 안민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를 시전합니다. 얘가 내 경호원이야? 장난합니까? 장난 아니야. 하지만 인국두는 도봉순이 한없이 여린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남자 경호원 놔두고 여자를 경호원으로 쓴다는 겁니까? 얘처럼 약해 빠진 애를. 약해 빠져 얘. 그러니까 스캔들 사전 봉쇄 차원으로. 요즘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나더러 믿으라고? 결국에 세 사람은 각방을 쓰기로 하는데 그럼 다 따로 자면 되겠네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난 꿈을 꾸는 그리하여 이들은 결국 잠을 자지 않기로 합니다. 셋 다 따로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맞아. 그래서 안민혁과 인국두는 자존심을 건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무박 1로 한번 달려보는 건 어때? 오늘따라 더 잘 맞네. 하지만 승패는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 말아요. 그러자 두 남자는 최후의 다이다이를 까는데 남자의 가오가 걸린 싸움은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만. 한 잔 두 잔 비워지는 술잔에 결국 두 사람은 첫날밤 내가 술 깨는 거 사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 그런데 이때 안민혁과 인국두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었으니 이 양아치들은 옳다쿠나 주머니를 털어제낍니다. 아저씨. 왜? 아이고 영수증 좀 얼어줬는데. 나 이불 좀. 하지만 안민혁과 인국두에게는 도봉순이 있었죠. 동작 그만. 아이 깜짝이야. 씨. 도로 너 놔라. 어이무슈. 엄마 심부름 나왔니? 내 타입인데? 아. 갈까? 오빠랑? 오빠 갈까요? 가요. 진짜 빡세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두 놈들은 아침부터 으르렁거리고 근데 어제 우리 누가 이겼지? 내 마지막 기억엔 안 대표님이 뻗어 누워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내 기억엔 그쪽이 뻗어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를 한심하게 본 도봉수는 어젯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두 사람이요.
어제 뭐 했는지 아세요? 도봉순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 이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심지어 이 둘은 뽀뽀까지 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안민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와요. 그 전화는 바로 지긋지긋한 협박범의 전화였죠. 내일 임시주총에서 후계자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싫은데. 그럼 너도 아인소프트도 박살내버리겠어. 어디 한번 해봐. 그 전엔 내가 널 잡을 거니까. 긴장해라 새끼야. 저 또 협박 전화예요? 아니야. 먹자. 곧이어 인국두에게도 전화가 오는데요. 드디어 도봉동 살인마 가면남이 사용했던 대포폰 추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야 대포폰 추적됐어. 범인 달러가기 빨리 와. 왔어? 저기 보이는 저 집이야. 저 3층 왼짝집. 마침내 인국두는 가면남과 마주하게 되는데 네, 택배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남의 정체는 바로 폐차장 직원이었습니다. 네. 뭐야? 결산 내부실을 도봉동 납치 사건 피의자로 긴급 체포한다. 하지만 폐차장 직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호프집 주인 말이 네 전화 받자마자 나왔다 그랬어. 최장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대포폰은 왜 쓰는겨? 자신의 속사정까지 밝히며 격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빚이 많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장사 다 2번이나 망했다고요. 우리 노모가 거두고 있는 우리 딸내미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가방 하나 사줄 돈도 없어요. 그러자 베테랑 반장님은 저 새끼 아니야. 그 여자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그날 대리운전 전화하는 걸 들은 겁니다. 아, 예, 여기 위치가요. 당연히 술은 안 먹었을 거고 돈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겠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한편 안민혁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성건설 주가가 박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성건설 주가가 하한가 쳤습니다. 왜? 증권가 찌라시 때문에 찌라시 뭐? 대표님이 남자 좋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협박범의 짓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 지나면 막 다 지워져요. 그러나 안민혁도 협박범의 꼬리를 잡아내는데요. 그 오토바이 찾았대. 네? 나한테 쇠구슬 총 쏜 놈, 내 꽁무니 졸졸 따라다니는 그 새끼 잡는 건 시간 문제야. 협박범의 정체는 바로 백탁내 용역회사 직원이었어요. 이름 오현중, 나이 30세, 백탁산업개발 직원. 백탁산업개발? 그런데 알고 보니 백탁은 안민혁의 아빠 안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 오성건설과 뗄래야 뗄 수 없네. 우리 아버지 회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야. 사실 깡패 백탁을 키워준 사람이 안출도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밑에 있던 놈이었어. 본명 백수탁. 이에 안민혁은 협박범의 배후에 자신의 가족이 있음을 확신하죠. 백탁.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몰래 안민혁의 침실문을 열고 안민혁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같은 시각 대놓고 경찰차를 따라다니는 수상한 차량. 뭐야 쟤는? 언더커버야? 그런데 이 차는 슬며시 약국 앞에서 속도를 줄여요. 약사를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놈은 약사를 덮치는데 역시나 이놈은 사이코패스 가면남이었습니다. 점점 대범해지는 가면남의 범죄 행각. 과연 이 사이코패스와 도봉수는 언제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안민혁의 협박을 사주한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구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조상 대대로 엄청난 괴력을 물려받은 백수 도봉순이 우연히 연봉 6천만 원의 경호원이 되어 안민혁의 협박범과 동네를 위험에 빠뜨린 사이코패스 범인을 추적하는 코믹 범죄 추적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 센 도봉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의롭지 않은 곳에 힘을 쓰면 그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봉순의 힘은 양심의 힘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우리는 도봉순의 엄마 황진이가 힘을 잃는 것을 보고 황당하게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양심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나이 40 먹고 보니까 확실히 황진이를 비웃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약육강식의 어린이집에서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튼 우리는 도봉순의 힘을 특이한 케이스로 바라보지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세상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점점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별종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도봉순을 응원하고 도봉순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항상 힘이 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구불이 힘센 여자 도봉순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린이들 꾹꾹까까? 외롭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새 친구들을 만들어줄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